네, 이제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정인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는데 그 이후로도 가슴 아프고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달라질 필요가 있는데요. 아동학대를 사전에 막고 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찰이 그래서 지난 2월에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을 신설했습니다. 어떤 변화와 개선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 제도는 아동학대 범죄 대응에 어떤 도움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부산경찰청 김종철 자치경찰부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아동학대 특별수사팀 지난 2월에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왜 들어서게 된 겁니까? 지난해 10월 달에 정인이 사건 등 이 아동학대 사건이 전국적으로 잇따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로 부각이 되었고 우리 경찰 역시도 이 문제를 치안 행정의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부산경찰청에서는 그동안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보완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금년 2월 달에 시경찰청 내에 아동학대보다 좀 전문성을 가지고 대처하자 하는 취지에서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을 신설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경우에 피해 아동을 현장에서 바로 분리하고 또 이 구체적인 피해 진술이 곤란한 아동의 특성을 감안해서 보다 세심하게 수사하는 등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 부산에도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아동학대 사건이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로는 신고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증가를 했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금년 들어서 지난 3월까지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은 아동학대는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보호자에 의한 학대가 전체 아동학대 신고 건수의 약 83%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 내 아동학대로 한 9%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또한 아동학대 유형으로는 이 신체적인 학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이 폭언이나 이런 정서적인 학대, 그 다음에는 청결하지 못한 환경의 아동을 방치하는 이런 방임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인식이 좀 바뀌고 또 우리 사회 어떤 다양한 이유 때문에 아동학대 사건이 이렇게 좀 늘고 있다 이렇게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정인이 사건 이후로 기존 아동학대 대응에서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우선 우리 경찰의 이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현장 중심으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지자체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신설되었고 아동학대 신고가 있는 경우 이들이 경찰관과 함께 현장에 동행해서 출동하고 학대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대 정황이 인정되는 경우에 피해 아동을 현장에서 분리 조치를 하고요. 특히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는 워낙 민감하고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큽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이 신고 출동 등 이 초동 조치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관할 경찰서장이 보다 큰 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하나 확인하고 이 점검하도록 지휘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라면은 시민들이 주변의 아동에 대해서 보다 좀 세심하게 살피고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아동학대 신고가 크게 늘었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동학대 사건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반면에 최근에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신고가 늘면서 그러면 수사팀의 할 일도 좀 많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학대 특별수사팀. 이 지금 조직 구성상으로 봤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입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2월 달에 8명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이 부산시 경찰청 내에 신설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15개 경찰서에 학대 예방 경찰관 40명, 그리고 여성 청소년 수사팀 363명, 총 411명의 전담 인력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24시간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증가하면서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 게 네. 사실이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 경찰에서는 업무 진단을 하고 인력 충원 등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보다 좀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 법률가 또 심리 상담, 보호 지원 등 각 분야의 조직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여청 수사 통합 지원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인력이 좀 전문적인 인력들이 보강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청 수사 통합 지원단을 통해서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 애로사항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뭐 위원회 구성도 끝이 났고 조례도 만들어진 상황인데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 이 아동 학대 범죄 여기에도 경찰력을 집중할 수 있는 행정적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물론입니다. 이 아동 학대 문제는 경찰이나 이런 특정한 국가 기관이나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네. 경찰, 복지부, 지자체, 교육청, 또 시민사회단체 이런 관련 기관들의 역량이 집결돼야 되는 해법이 필요한 분야가 아동학대 근절과 예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동안 경찰이나 지자체 등에서 아동학대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일부 문제점이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112 신고를 아동학대 신고를 112로 일어나 또 관련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또 현장에 동행해서 출동하고 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관련 메뉴들을 정비해 왔습니다. 이제 7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이 운영이 됩니다. 네. 우리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여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달리 경찰청과 시청 그리고 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지원팀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되리라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아동학대 신고 건수 또 피해자 발생 건수 감소로 좀 이어지길 저희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